안녕하세요. 정덕장 법무사입니다. 강사님들이 원래 7분씩인데 다들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는 원래 7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과목은 감정평가 관계법규거든요. 요런 법은 없어요. 9개의 법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건데 여기 뒤에 보시면 63빌딩 보이죠? 여러분 나중에 학교 가시고 돈 많이 버시라고 제가 요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자격증이 많은데 제 과목과 관련된 게 요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하고 공시법 요게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인문특 강좌에 드리고 자격증 많이 딴다 좋은 거 아니고 여러분 자격증 하나 따서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혹시 본인이 좀 늦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노동기가 제1 노동기 있고 제2 노동기 있잖아요.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직장생활을 해서 10년 하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합격하셔도 잘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혹시 본인이 좀 늦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늦은 게 아니다. 자, 우리 시험은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지는데 여기가 5개, 여기가 3개죠.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습니다. 평가사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 구체적인 것은 인문특 강좌 하고 우리 과목은 회계학과 같이 봅니다. 결론은 회계학이 가장 어려워요. 저도 회계학을 공부해봤지만 여러분이 회계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금방 될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물론 수리적 이 관념이 좀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잘하신 분들인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안 주기 때문에 꽈락 넘기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계학이 꽈락이 안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2차 과목과 연결이 되고요. 여기 9개 법 중에서 2개 법이 보상법규라고 해서 2차 과목과 연결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인문특 강좌 좀 더 설명드리고 여기 합격률이 있는데 꽈락률과 평균이 있는데 감정평가 관계법규 보시면 점수가 평균점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꽈락률도 거의 비슷해요. 원래는 부동산학 언론이 가장 쉬운 과목에 속했는데 올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요렇게 평균과 꽈락률이 비슷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출제된 경향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요거예요. 그러면 출제된 곳에서 출제해주고 있다. 그리고 패턴도 비슷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다.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평균이 10점 팍 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계법규에서는 기존의 그대로 출제 경향을 따라주고 있다. 안 넘어가는데. 7분 넘기면 안 돼요. 자, 객관식 시험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특히 60점을 넘으면 되는 이러한 절대평가에 있어서는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찍을 건 뭐예요? 이거는 누구도 못 맞히는 문제입니다. 운으로 맞히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쉬운 편에 속하지만 절대 못 맞힐 문제를 냅니다. 이건 뭐예요? 한 번도 안 나온 곳에서 내면은 강사도 못 맞춥니다.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결론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 제가 안 써놨죠. 이게 뭘까요? 최종적으로는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해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읽으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걸 정리하셔야 되고 관계법규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이 암기할 게 좀 많아요. 요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나열식으로 쫙 10개, 20개 된 것에서 출제자가 출제하기 쉬운 게 있는데 요게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요것을 조금 암기하는 게 힘들다.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하면 똑같은 투자를 하면은 점수는 제일 잘 나옵니다. 부동산은 언론보다는 뭐 안 나오겠지만은 경제학이나 회계학보다는 또 민법보다는 더 점수가 잘 나옵니다. 다만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9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 요 표시가 좀 달라지죠. 요거는 제 책의 순서입니다. 난이도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요 앞에 거부터 어렵고요. 뒤로 갈수록 쉬워지고요. 여기 앞에 3개를 공인중개사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목에 속합니다. 요거 보통 꽈락을 넘기면 합격해요. 보통.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와 관계법규 자체가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몇 문제 안 내죠. 너무 법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공인중개사보다는 출제 범위가 똑같으면서도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앞에 3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3법이 가장 어렵고 여기서는 보통 여기서는 3문제, 한 문제 정도 틀려주셔야 돼요. 다 맞추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후배가 어려워집니다. 왜? 너무 잘 맞추면 뒤에서 이제 안 나온 것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가 여기가 이제 공시법령이라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 틀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 요 법이 있죠. 동산채권담보법. 요거는 우리만 보는 법이에요.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좀 계륵과 같은 거고. 그리고 여기 요 3개가 우리 시험만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전혀 보지 않는 거고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요 2개. 요 2개가 2차 과목에 속합니다. 요게예요. 자, 그런데 1차는요. 판례 안 나오고요. 조문만 나옵니다. 조문은 어디까지 나오냐? 국회에서 만든 법률하고 시행령까지 나옵니다. 규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제 책도 9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더 많이 하면은 1000페이지 넘어갑니다. 등기법은 이제 규칙이 대부분 규칙이고 어쨌든 요거는 뭐 인문특 강의 때 좀 설명드리고 제 책만 잠깐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쟤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별표를 쳐놨고요. 그 다음에 각 문장별로 근거를 다 써놨어요. 법, 시행령, 규칙, 몇 조, 몇 항인가 한 문장당 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출제가 여기는 엄청 많이 된 곳이죠.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요것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정용 기지, 도시계 수입 이렇게 암기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는 PPT로 시각적으로 한 번 더 따로 보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거의 10초 만에 풉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똑같아요. 순모건의 접수 권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책에서 한번 보고 PPT로 시각적으로 한번 또 보고 그래서 또 여기도 감정평가의 대상도 광양어업권과 자동차 유입재단 이렇게 하면은 또 시각적으로 한번 PPT로 보고 문제도 풀어보면은 광양어업권 자동차 유입재단이죠. 바로 끝나죠. 10초 만에 끝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감정평가 관계법규 7분 지났어요? 안 지났죠? 자, 오늘 하여튼 오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